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이 음성을 소거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강의인데, 두 번째 강의는 아마 저 책에 있는 책이 몇 페이지죠? 책에 지금 현재 41페이지에서부터 6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1세기의 다문화 이주와 삶의 현상과 또 선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요. 봅시다. 이제 보면 그 인간의 삶의 구조하고 근대화의 요소, 또 인구 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는 다문화 현상과 선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삶의 구조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제는 21세기로 오면서 인구 이동의 현상이 아주 두드러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변동에 의해서 사회의 변화가 되는데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근대화 이후에는 산업화와 경제 발전과 특별하게 도시화,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거주의 제한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대화에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전통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과 부모님들의 견해가 대단히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근데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자신의 결혼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대단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통 인구에서 근대 인구로 인구가 변화되는데 전통 인구는 출산 또 임신하는 대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또 그렇지만 불행스럽게도 전염병이라든지 또 가뭄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는 많이 어린아이가 이제는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는 이제 한 명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하는 인구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는 이제 병의 저항력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교수로 있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식당에서 모이면 이제 90살 이상은 기본적으로 살 것을 다 이제는 생각하고 서로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면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약도 많이 개발되고 이제는 그런 것도 보고 또 음식이 많이 개선되고 이런 분들도 인구가 이제는 노령화되어 가고 또 그런 사이에 사실은 생명이 길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 현대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인구 이동 현상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의 변천은 우리 다문화 현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 이동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는데 먼저 인구 이동의 변천에 보면 첫째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 이동할 때, 즉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출산과 사망이 안정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두 번째는 인구 이동이나 이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전통적인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2인구의 변천은 결혼의 감소, 또 이혼의 증가, 또 혼인 연령의 증가, 또 혼외 출산의 증가, 또 동거의 증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특히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유형이 대단히 많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피임약이라든지 또 성의 변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게 봅니다. 그런데 2차 인구 변천에도 인구 이동, 이주는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혼율이 증가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인구 이동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그런 마이너로서 이제는 자리 잡았던 이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3 인구 이동의 변천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의 결과가 이제 서서히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구 이동의 변화로 말미암아 대단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독일에서의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게 되는가 이걸 보게 되고요. 또 유럽이 사실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밀어닥치는 이민자들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3 인구의 변천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뭐 나왔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주를 두려운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실 온정주의였어요. 아직도 한국은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온정주의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가 온정주의가 될지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다문화를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유럽인들이 유럽으로 유입이 증대되고요. 만약 어떤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어서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면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국민일보 같은 데서는 이제는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국민일보의 그 이주민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또 한동훈 장관도 뭐 이민청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이 다문화인들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인구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인구의 감소 요소도 우리는 한 면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는 자신들과 똑같은 안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인구가 아니면 외부인인가. 즉 말하자면 한국의 다문화인들이 많이 오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하고 외모가 다를 때 그들은 대단히 거부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다문화인이라도 아프리카 친구들은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다볼 때 과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가장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탄자 붙은 동네에서 오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 탄자 붙은 동네에서 온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또 선교학적으로 또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어떤 선교적인 요소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요. 자, 인구 이동의 현상을 보게 되면요. 21세기 인구 이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 작은 대륙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자유롭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럽은 이 EU 국가가 돼가지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사실 저도 유럽을 대단히 많이 가서 많이 돌아다녔던 사람이고 그런데 국경을 넘는데도 그냥 패스포트만 보여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차에 탄 이런 경찰들이 웃고 내리고 한 그런 면을 보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대륙 간의 이동이고 사실 유럽은 옛날부터 함께 해 있었던 어떤 그런 군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어디인지 사람은 직업에 따라 먹고 살기에 이동한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만 한국에도 왜 다문화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가? 이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직업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별 이민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근대 국가의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토, 국민 주권을 기본적으로 하는 근대 국가 개념에 따라서 누가 국민인가, 어떻게 국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셔널리티, 그리고 시티즌십, 시민권과 이런 내셔널리티,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복잡하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강의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다문화를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에 사실 그 모노컬처십, 이 뭐죠? 단일 문화의 어떤 사고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멀티컬처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문화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왜 시대적으로 이걸 준비해야 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사역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요소와 관계가 돼 있다. 즉 말하자면 21세기를 효과적으로 살아가려 그러면 이제는 다문화를 모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다문화 현상이 아주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의 다문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보게 되면 엄밀하게만 3가지에서 4가지만 딱 개념을 자리 잡게 되면 됩니다. 첫째는 취업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전부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중동 국가로 갔던 건설이 아주 많았죠. 물론 우리가 조선 말기 우리 한국이 해외로 나갔던 것은 하와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해외 인력 수출이 그것이 뭐 최초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근대 국가로 오면서 이제는 이 중동에 결과적으로 건설을 위한 이런 엄청난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갔지만은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하면서 이것이 패러다임이 쉬프트돼서 바꿔진 것이에요. 그 뭐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산업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국내에서 이제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동력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소위 3D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죠. 3D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difficulty, 좀 까다롭고 또 dirty, 조금 지저분하고 또 danger, 또 위험하고 이런 어떤 부류의 직군들에 있어서는 사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연수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제는 와가지고 기업에서 산업연수를 통해서 일정하게 산업연수를 맞추면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하면서부터 한국에는 이제는 이제 엄청난 소위 다문화 직업군들이 쏟아지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한 취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허가제가 어느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하면 이제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혼입니다. 결혼. 오늘 또 이제 결혼을 아침에 오면서 KBS 방송을 봤더니요. 벌써 결혼 이주 이 가구 수가 40만 가구가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인들의 지역 결혼의 프로테이지를 봤더니요. 전라남도가 58%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38%.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연구했을 때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한국의 결혼, 뭐 서울 포함한 뭐 제주도까지 전체 결혼의 13%가 이주민들과의 결혼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저도 집사람의 조카가 결혼하는 문제로 최근 고민하다가 이제 아주 최근에 아주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결혼 사진을 찍고 돌아온 그런 저 조카도 있는데요. 이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되고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다문화인들이라도 일하러 오신 분들은 일만 끝나고 돈만 벌고 그냥 본인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선교의 중요한 하나의 포션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 태국인 사역을 잘하는 친구가 저 제자 가운데 있는데 김민성 선교사예요. 그럼 크리스찬 엠버시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해요. 여기 오산에 지금 센터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아주 저 제자이지만은 정말 멋있는 사역을 해서 참 귀감이 된 사역인데, 그런 사역은 이제 돌아가는 사역 하는데요. 그러나 이 결혼 이주민들은 오자마자 영주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한국 시민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제 베트남의 결혼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가만 보면요,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와가지고 한국인 남편하고 이혼해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한국인이니까 베트남에 있는 사람을 이제는 초청해가지고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는 사는 그런 케이스들을 내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다문화인들과 결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 신경을 쓴다는 말은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다문화인들의 가지고 무엇인가를 복지 사역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교회 부흥에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유학생이나 취업이에요. 특별히 한국의 유학생은 특별하게 IT 부분이 한국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저도 대학에 있었고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는 특별하게 지방에 있는 대학은 이 다문화 학생들이 아니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자, 김천대만 해도 지금은 이제 제 제자가 캄보디아의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김천대학의 대학원에 이 대학 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항상 김천대를 가게 되면 김천대가 대단히 많은 유학생들이 오게 있고 아마 그 유학생들로 말미암아 학교가 유지되고 또 교육부로부터 이제는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오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져요.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 문제가 뭐냐면 노동 현장에는 첫째는 법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됩니다. 법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것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다문화 사역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때로는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업주도 만나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신 분들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그 계야성하고 이 글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한국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신 분들이 선교사님이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규정이 되어져야 그때부터는 뭘 하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후원 받을 수 있고 후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자유스럽게 당연하게 후원을 요구하지만은 국내에서 다문화 사회가 하신 분들은 이것이 성격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주 여성들이 문화적인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관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화가 딱 셋업 되어버리면 이 문화가 대단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화가 되지 않으면 문화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노동 현장의 문제가 이제 다문화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이 특별히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학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책임져야 돼. 예를 들게 되면 다문화인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 오는데 그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의 교육제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고 대단히 하나 어려운 점이 먹으려고 있다. 이렇게도 그래서 제가 볼 수가 지었는데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베트남 이제 네 번째는 문제는 그 뭐냐면 다문화인데 다문화 가족의 문제 다른데 좀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빼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50점 잘한다. 물론 이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80점 사실은 이상을 잘한다. 많이 덜어야 되는데 이제 어제도 실제로 다문화 사역을 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히려 다문화인들은 우리보다 낫다. 그 사람들은 통장에는 그래도 돈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같이 마음이 찡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현재적으로 보면 다문화인들 가정이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가정들 속에서 정서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특별히 언어폭력이라든지 신체적 폭력, 특별히 성적 학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저 음이 좀 소거를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유튜브 방송용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중요한 목표죠. 첫째는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세계관은 굉장히 문화의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한데 이것은 제자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계관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화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관의 변화 유도는 복음 수용인데 우리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와요. 또 불교나 힌두교권에서 온 사람들은 업보의 개념이 있고요. 특별하게 이제는 뭡니까? 업보의 개념이 있고 무슬림권에서 온 사람들은 정종일체, 코란을 중심으로 한 정종일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변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문화 사람들에게서 포괄적으로 문화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만 막 익히라고 너는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법을 따라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들에게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나가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문화를 상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그걸 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두 번째는 자국 성도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모노컬처십이 있어서 이것이 어려운데요. 이런 건 중요하고 셋째는 국내 거주자들로 하여금 자국 문화 유입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다문화 TV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참 많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문화 이주민 복지. 근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언어 학교를 운영해 볼 수가 있다고 봐요.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지원 전략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가정 단위의 복음화가 우리가 좀 필요하고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하게 나오는 되고요. 거 잘못 끌린 사람이 지금 누가 이렇게 음소거 이걸 하시나요? 부탁드려요. 네 번째는 사이버 활용의 교육과 네트워크를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고 마지막에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저희가 마치고요. 마치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 마치고 시간이 아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강의는 저희가 이제 다 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나머지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케이, 다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아,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응? 남은 애 9분인데요. 여보세요? 잠깐만. 아, 지금 여기에 남은 회의가 9분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것을 아하. 아하. 아, 이것이. 지금 여러분 혹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화면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은데 그 오늘 이제 29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뭡니까 기아성 다문화 선교회가 주최하고 있는 글로벌 그 뭡니까 서울 스카이 전망대 롯데월드에 가시는 거 이것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이 뭡니까 이 카톡을 통해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린 것은 우리 이 조암 신흥교회 팀들에게도 보내드리고 또 군산에는 우리 심 목사님을 통해서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또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것이 강의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나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좀 시간이 30 딱 돼서 너무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박수 소리는 나는데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네. 예. 네. 아하. 이제 벌써? 얼굴은 예, 여보세요. 이제 얼굴은 나오는데 이상하다. 갑자기 안 나와. 다시 다 했어? 화면 공개를 해제하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화면 오케이. 화면 지금 이상하게 얼굴은 지금 이제 좀 나오네요. 얼굴 보이네요. 지금. 화면 공개가 되어져 지금 있거든요. 해제를 하시면 저희가 다 보일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비디오 화면 네. 여기요. 그렇습니까? 화면 중지. 화면 공유 중지. 이거 말씀하신가요? 여기 보이고. 네, 혹시 그럼 다 보이나요?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다 보여요. 아까 그리고 화면 화면을 네, 공유 중지를 아까 이제 강의 끝나서 그것을 중지를 해버렸더니 이렇게 나오구먼요. 지금 현재 지금 한 4분 남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굴 보이고요. 오케이. 제 얼굴도 보이고 예. 미안합니다. 다음은 몇 분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가 한 3, 4분 남았는데 미리 해서 이것이 화면 중지를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화면 녹화 중지를 해버렸더니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얼굴 보신 분이라도 한번 인사하죠. 홍승진 목사님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네, 문은영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 반갑고요. 우리 전미애 우리 목사님이시죠? 반갑고 우리 네, 이중학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영강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리 심은함 권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 반갑고요. 여기 삼성 SM 여기 되고 우리 신복희 우리 감사합니다. 또 양규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아, 예, 예, 예. 전- 예, 예. 예, 예, 예. 앞으로 알았습니다. 예, 그걸 앞으로 하고. 예, 지금 그러니도 지금 얼굴들이 다 보여가 지금 사실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얼굴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신 목사님 빨리 나가셔 버린 것 같고. 하여튼 야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다 지금 다 강의 됐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거는 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신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들 예, 예. 하셨습니다. 예, 에브리바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네. 한 팀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30년 네, 기도했는데 해요. 다음 정확하게 주에 봐요. 30명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세요. 정말 수고하세요.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전화로 해 주십시오. 전화로.